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 로봇이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와 민노총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야 택시 회사가 있는데 자율주행이 되겠냐? 이러면 다 떠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해소해야 될 제일 큰 문제는 머니트렌드 2016 공저자이시죠. 최재붕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결국에 그 AI라는 것이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근데 네. 한국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가 나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뭐랄까 대접을 상대적으로 덜 해주다 보니까 뭐 개인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연봉에 몇 배를 주니까 10배, 20배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건지 대학에 계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네. 10배, 20배가 아니라요. 더 되나? 24살짜리 네. 그 데이트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벌셉트라는 스타트업을 만든 친구예요. 네. 이 친구한테 얘가 AI 천재라 마크 저커버그가 너 우리 회사로 와라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오자마자 그냥 통장에 1,600억 넣고 시작할게. 1,600억 주고 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됐어요. 그런 거예요. 아, 너무 싸요? 그래서 그래? 그럼 3,300. 3,300. 그럼 갈게요. 이게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거야. 그래서 3,300억이 최고 그거다. 그 다음에 성지아 자오라는 또 엔지니어. 걔도 공개했어요. 1,400억 주고 스카우트했어요. 요새는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줘야 오픈 AI급에 있는 AI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할 수 있다. 이게 마크 저커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작년에 100억, 200억 했어요. 네. 정점은 누가 찍었냐? 알렉산더 왕이라고 중국, 네. 그러니까 미국 친구죠. 교포인데 얘가 97년생이에요. 네. 얘가 이 스케일 AI라는 거를 만들어 창업을 해가지고 잘 키워놓고 있었거든요. 얘를 데려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스케일 AI를 인수할게. 네. 19조를 불렀어요. 19조. 네. 썼어요. 그리고 얘 알렉산더 왕을 데려다가 지금 메타에 AI 총괄 책임자를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는 원로라서 안 되겠어. 지금 이런 애들이 해야 돼. 그리고 걔들끼리 모여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인터뷰를 한 겁니다. 기자가 아니 이게 20조 넘게 이렇게 쓸 일이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봐야 우리 회사 지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그 정도면 지금 할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억, 20억을 사이닝 보너스로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노라 하는 AI 엔지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에서 1,000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부모 중에 저쪽에서 500억 준대 엄마.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남아서 여기도 1억 5천이나 연봉 준대잖니. 네. 거기 남아라. 할 부모가 있냐고요? 없죠. 없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00억, 200억 할 때는 그래도 양원평 같은 친구라든가 이런 중국의 천재들이 옮겨갈 생각이 없었어. 야, 근데 알렉산더 왕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20대 애들이 보너스를 1,000억을 받는데 그럼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죠. 자꾸 국적으로 옮기고 계속 미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 정도 돈을 받으면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어떤 그런 호승심도 있고. 생기는 거죠. 근데 제일 큰 물에서 가서 놀아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야, 훨씬 아마 젊어서 더 공감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걸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 유출을 막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건 나중에 살기 좋은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좀 기여하고 마음속에 애국심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더라도 한국과의 협력을 항상 생각해라. 왜 캐대언의 우리 매기칸 감독님처럼 좀 뭔가 그러니까 그런 정에 호소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충분할 만큼 적어도 탄탄하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어느 정도 최대한의 어떤 선은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적어도 한 2억 정도까지는 연봉을 좀 올려주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AI 관련 교수 데려갈 때 연봉 2억, 4억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안 가고 싱가포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의 특례를 지금의 이 혁명기에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사이닝 보너스라도 좀 주든가. 아파트라도 좀 대량으로 지어서 이렇게 여기는 AI 연구원 단지 그래가지고 좀 아예 소유권을 넘겨주든가 이런 좀 대책이 없으면 솔직히 넉넉히 있으면 절대 안 옵니다. 이게 사실 뭐
국내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글로벌 경쟁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 AI 뭐 연구원을 뭐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그런 제한 없이 뭐 하겠다 뭐 이런 저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게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뭐 키스트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결국 그렇게 처음엔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되고 네. 다 누구냐 레거시라는 사람들이 야 걔가 그만큼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또 그냥 없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좀 법적인 이 보호 장치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요. 대학교에서 전부 호봉제죠. 네. 아니 대학교 교수마다 역량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기여도가 다른데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면 야 좀 다르게 벌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네.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죠. 자본주의 아니야 네. 라고 하는 세계관인데 그 틀을 지금 당장 깰 수는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좀 깨줘야 된다. 왜? 지금 다음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세대들은 야 플랫폼은 무한 경쟁이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되는 거지. 아니 유튜버 중에 돈 버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있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번 돈 나눠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이게 좀 야 그렇게까지 경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정한 룰이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 없는 게 디지털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로벌한 시장에서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데려올 때 그 정도 대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인재 확보가 제일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그러면 그거는 돈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네. 한국이 뭐 방법이 없네요. 돈도 없고 결국에 국가가 나서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국가가 또 돈이 있나요? 그리고 국가는 AI가 두려운 90%의 돈을 써야 네. 표가 90%죠. 그렇죠. 10%의 돈을 쓰면 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유럽도 사실 하고 싶지 모르겠어요. 공부해보면 AI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많이 하겠어요. 이미 복지에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내 표지. 그러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거는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세계관을 바꾸는 일을 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키우고 AI 도입에 있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다양한 기회 이런 것들을 자꾸 제공하고 그런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 로봇이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와 민노총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야 택시 회사가 있는데 자율주행이 되겠냐? 이러면 다 떠나간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이 세대 간의 합의 이런 걸 이끌어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경 5천조의 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려면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게 중요하고 한국에 그런 인재들을 많이 키우네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야 나 여기 오면 나중에 잘 떠서 100억짜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거기도 우수한 애들이 모이고 이 의대 집중 현상 좀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런 걸까요? 한 번에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고교 투수들이 막 망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O에서 잘 돼가지고 뭐 류현진이나 뭐 이렇게 이정우처럼 한번 여기서 잘 돼서 저기 간다. 뭐 이런 약간 거쳐가는 기준. 너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고 발굴하고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그냥 뭘 물건 있는 거 그냥 베껴가지고 만들던 시절에는 네. 그런 루트가 없어요. 내가 실력은 있는데 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미국에서 막 스카우트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니야. 그랬다면 이제는 세계에서 뭐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동차 판매 2위 이런 기업이라면 야, 다음에 모빌리티는 뭐야? 네. 다음에 이제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런 거에서 역량을 발휘한 친구가 있으면 테슬라에서 야 너 100억 사인 보너스 줄 테니까 와. 이게 한두 케이스가 나오죠. 사실 많이 빼갔거든요. 네. 그럼 거기 가서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야구 KBO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미국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잘 뛴 선수들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국위선양했다 그러지. 네. 똑같은 그런 지금 시스템이 좀 정착이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이 약간 육성 시스템의 어떤 그런 시작점. 맞습니다. 이 안에서 잘 돼가지고 100억, 1000억짜리로 이제 스카우트 해라. 맞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도 기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면
좋을 텐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90%는 사실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피지컬 AI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담당한다면 어찌 보면 그 90%인 분들한테는 내가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거기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반감도 엄청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해소해야 될 제일 큰 문제는 야 AI 전공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언급하고 있는 게 이 팬덤 경제에서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 닷컴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뭐든지 다 된다 그랬는데 망한 회사 너무 많죠. 80%의 IT 기업이 그때 망했는데 그 기업들이 망한 이유를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못 모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팬덤 경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소비자가 권력자가 됐거든요. 옛날에 레거시가 권력자였죠. 레거시의 대표적인 게 자본이고 방송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럼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방송 광고를 딱 때리면 중소기업은 찍소리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수출은 뭐 꿈도 못 꾸고. 근데 요새 보면 뷰티 기업 APR 같은 경우가 아모레퍼시픽 시총 넘었죠. 얼마 전에 시쉐이도 넘었어요. 아니 우리 전통적 사고로 생각하면 화장품은 더군다나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레거시로 방송 광고하고 유명 모델 쓰고 엄청난 돈으로 마케팅을 하면 그걸 꺾을 수가 없다가 상식이었는데 APR의 창업자는 김병훈, 이주광 이 두 분은 88년생이에요. 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TV를 왜 해? 본 적도 없는데 SNS에서 막 이렇게 해서 국경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 컨셉이 뭐냐? BTS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TV에는 이름 촌스럽다고 출연 안 시켰죠. 근데 SNS 활동하더니 세계 최고 가수가 되더라? 그럼 나 미국에서 성공할 거야. 유럽에서 성공할 거야.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는 막 중국까지.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게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상장을 안 했지만 이번에 8천억 투자받은 건 10조 밸류로 받았대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한국의 K컬처,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이러면서 플랫폼들 넷플릭스라든지 웹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인기를 만든 거예요. 물론 시초는 K-팝이고요. 이 잠재된 인기가 이번에 보여준 게 캐대헌의 엄청난 효과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화장품이 나왔대? 야 거기서 김밥이 나왔대? 야 거기서 라면이 나왔대? 이게 다 문화 기호 식품들이잖아요. 네. 다 먹어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올곳이라고 구미에서 냉동김밥 하던 사장님이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뜨면서요. 갑자기 미국에서 직원이 오더니 김밥 납품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왜? 더군다나 내수도 실패했는데 미국의 그 큰 슈퍼에서 냉동실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 김밥이 팔릴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0톤을 보냈더니 SNS에 한 줄 한국의 김밥이 왔다. 그리고는 오픈런이 떠서 일주일 만에 이게 매진된 거야. 네. 그리고 작년에 2,300톤을 수출하게 됩니다. 결국 팬덤이 있는 것을 직격할 수 있는 훌륭한 실력만 있으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뭘 해줘야 될까요? 아니 올림픽 이런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국위선양 그만하고 네. 예를 들어 10만 명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K-팝 콘서트 네. 1년에 한 번 K-팬덤 페스티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4년마다는 올림픽처럼 크게 하고 매년은 그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이 2주일 동안 내내 콘서트 한다 그래봐요. 거기다가 뭐 콜드플레이라든가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안 오겠어요? 야 우리도 하자. 아시아가 다 올 텐데. 그럼 거기서 그거 멋지게 하고 그다음 옆으로 옮기면 K-푸드 페스티벌. 그죠? 치맥. 아니 우리도 깐부치킨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와서 하는 거. 그다음 그 옆에서는 아파트 술 게임 하고 한국의 술 문화가 어떤지. 아니 옥토버 페스트에 10,000명이 지금 중국에서 맥주 마신다는데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게 술 마시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해서 그거 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다음 뭐 하면 돼요? 그 옆으로 가면 K-뷰티 체험관. 쇼핑 엄청 하고 피부 미용 마사지 시술 다 받고 그다음 마지막 날에 하루 금식하고 K 건강검진. 건강검진. 이 정도면 올림픽 비용만큼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플랫폼처럼 다 경쟁시키는 거예요. 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츠가 왜 히트를 쳤느냐? 한 3년 전부터 전부 경쟁 시스템으로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남이야 와서 납품해 그랬다면 아예 엄격한 심사로 이게 MZ세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끝장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웹툰도 마찬가지죠. 누군지 작가도 몰라. 네. 그런데 전 세계가 좋아하고 열광하기만 하면 그 실력만 있으면 이게 지금 학벌주의에 반대되는 실력주의라고 하는데 이 팬덤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됩니다. 그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광고 마케팅에 쓸 수 있는 AI예요. 옛날에 10억이 들었다면 이제 1억이면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직원 10명 고용해야 되는 거 2명만 갖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실패 많이 할 겁니다. 지금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만 30만 개래요. 네. 왜 할까요? 탑 20조니까 하는 거예요. 해볼 만하니까. 해볼 만한 거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그 도전을 계속 이어가면 소위 나 AI 아닌 사람, 반도체 아닌 사람, 하이테크 아닌 사람도 먹고 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상호 보완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 하면 돈 되나요? 이번에 또 에이펙은 그렇다 좀 쳐요. 근데 에이펙에도 경주시에 보안 문제 때문에 네. 자영업자들은 투덜투덜 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데이터가 없느냐? 이번 백악관 대변인이 올리브영 방문한 거 보셨죠? 작년에요. 네. 올리브영 매출이 28%가 올랐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1,000만 건의 결제가 외국인이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책에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관광객이 1,800만이 왔는데 1,000만 명이 올리브영을 갔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에 와서 체험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올림픽 엑스포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60대의 세계관. 가난하던 시절에 선진국이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자꾸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체면 문화. 따라하기 그만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자영업자 힘들게 살지만 나는 내 실력껏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AI 투자와 함께 해야 할 양립시켜야 될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경쟁을 좀 공정하게 좀 열어만 줘도 사실 한국인들 잘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다 막아놓고 뭐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좀 뭐 자포자기하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